고구마는 기대가 큰 만큼 제대로 수확이 안 되면 실망감도 아주 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같이 작은 고구마가 많이라도 달리면 다행인데 그 수량도 적을 때는 실망감이 말할 수가 없죠. 반대로 몇 가지만 잘 알고 있고 잘 지켜준다면 텃밭에서도 전문 농가 못지않게 아주 많은 수확량과 좋은 품질의 고구마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구마를 심는 적절한 시기와 고구마 모종을 제대로 고르는 법, 그리고 비 오는 날 심어라 비료를 줘라 말아라 하는 고구마의 소문에 대한 진실, 고구마 다수확을 위한 밥 만들기와 정식 요령까지 차근차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10분 투자해서 5개월 뒤에 내 가족과 이웃들이 고구마 진짜 잘 키웠다고 날려주는 쌍따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구마만큼은 옆에 밭이 심었다고 나도 심어야 되나 고민할 게 아니라 정말 느긋하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뿌리가 성장하려면 기온 15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온이 오르지 않으면 일찍 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서리 피해가 예상되지 않으면서 저녁 기온이 15도 이상이 지속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남부지방은 5월 초, 중부는 5월 중순 이후에 심는데 올해는 기온이 잘 안 오르고 29일 근처가 또 춥습니다. 지역 막론하고 최소 5월은 넘기고 나서 기온 예보 잘 보고 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비 오는 날에 고구마를 심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비를 맞으면서까지 고구마를 사러 오십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은 기본적으로 대기의 온도도 낮고 해가 없는 상태에서 땅이 젖기 때문에 평소보다 땅의 온도도 더 낮은 상태입니다. 고구마는 지온이 15도 이상에서 뿌리가 성장하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비 오는 날은 매우 불량한 환경에서 고구마를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한 날 고구마를 심었는데 비 오는 날이 지속된다면 심어진 고구마는 계속되는 저온과 과습으로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떨어지거나 잎이 용케 붙어 있어도 엽록소의 형성이 굉장히 더뎌지기 때문에 생육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령이라면 비를 맞은 땅이 충분히 젖었을 때 우선 비닐 멀칭만 해서 수분을 가둬놓고 비가 개면 해를 충분히 받아서 비닐 속에 땅 온도가 좀 데워졌을 때 고구마를 심는 것이 수분과 온도를 모두 챙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모종을 고를 때 한 뼘 정도, 그러니까 25cm 정도 되는 고구마 모종이 있고 그거의 2배 길이인 50cm 정도의 모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종을 심으시겠습니까?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는 고구마 모종은 50cm에 가까운 2뼘 정도 되는 모종인데 너무 길어서 심을 때 불편하다고 가끔 손님들께 불평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심을 때 수고스러운 만큼 이렇게 큰 모종을 심는 것이 확실히 수확량이 많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환경에서 표준묘라고 여겨지는 25cm에서 30cm 정도 되는 모종을 심었을 때와 45cm 이상의 큰 묘, 대묘를 심었을 때 수확량의 차이가 무려 30% 가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우량한 고구마도 큰 모종을 심었을 때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요. 좋은 모종을 고른다는 건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마디가 8마디 이상 되면서 40cm 이상 되는 큰 모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 고구마 모종을 생산하는 육묘장은 고구마 모종을 채취하는 씨고구마의 간격을 최대한 넓게 해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씨고구마만 많이 묻어서 길이 상관없이 모종의 개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나갈지언정 모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종을 물에 담가두었다가 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종이 수분을 머금은 채로 심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마른 상태로 심어지면 수확량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모종으로 채취된 날 기준 5에서 7일 정도 모종을 그늘에 그냥 두면 17% 이상 수분 손실이 나고 그 수분 손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종이 효소 활성에 도움이 되는 특이한 단백질을 더 많이 발현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초기 생육이 좋아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는 결과였습니다. 아주 큰 수확량의 차이는 아니지만 따로 힘들일 필요 없이 모종만 하루 이틀 먼저 준비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역시 뭐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사람이나 고구마나 고생을 좀 해야 능력치가 올라가나 봅니다. 우리가 캐게 될 고구마의 수확량은 정식하고 한 달 안에 다 결정이 납니다. 한 달 지나고 아무리 애써봐야 그건 이미 결정된 수량 내에서 크기를 얼마나 키울 거냐의 문제이지 고구마 개수를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밑비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작물인데요. 그런 소문이 있죠. 고구마는 비료 없이도 잘 산다. 고구마가 워낙 비료를 잘 흡수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처음 심는 땅에서 비료 없이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심는 그 땅도 어느 정도의 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료 없이 고구마가 잘 자란 것이고 그 땅에서
그래서 연속적으로 비료 없이 고구마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얻어먹은 만큼 내어놓는 정직한 작물이기 때문에 비료는 꼭 필요한데 어떤 비료를 어떤 비율로 주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농진청에서 권장하는 표준 식비량을 살펴보니까 고구마는 특이하게 질소의 2배가 넘게 칼륨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사용하는 복합 비료는 대부분 질소 성분이 칼륨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죠. 이런 보통의 복합 비료를 고구마 밑비료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고구마가 되는 덩이 뿌리보다 그냥 실뿌리, 가는 뿌리, 굳은 뿌리가 더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른 초반에 뿌리 활착하고 나서 짧게는 일주일 안에, 길게는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밑비료 사용은 꼭 주의해야겠죠. 고구마에 거름 주면 망한다는 소문도 결국 가축분 퇴비, 그 중에서 개분이나 돈분 퇴비는 질소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고구마 전용 비료를 제품 뒷면 적정량대로 사용해 주시고, 거름, 퇴비는 토양의 성질을 좋게 하고 고구마 품질에 꼭 필요한 미량 요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역시나 제품 뒷면에 적정 식비량대로 사용하시고 절대 과용에 주의해 주세요. 고구마는 토양 산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서 산성 토양을 중성으로 바꿔주기 위한 석회시비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정식 2주 전에 퇴비, 일주일 전에 고구마 전용 복합 비료를 뿌려서 두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의 간격은 75에서 80cm로 해주시고 두둑의 높이는 30cm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는 군뱅이가 한번 갉아 먹으면서 증식하기 시작하면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이 알칼리성일수록 더댕이병의 가능성은 올라가는데 내 토양의 산도를 모르는 분들은 더댕이병과 덩굴 쪼긴병 같은 갖가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양 살균제도 같이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고구마의 수확량과 품질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양 수분입니다. 정식 초반에는 뿌리 활착을 위해서 80% 이상의 많은 수분이 필요하지만 활착 이후에도 고구마 밭이 지속적으로 과습하면 덩이 뿌리가 아닌 가는 뿌리의 비율이 많아져서 수확량은 감소하고 고구마는 잘 썩고 모양도 길쭉해져서 뭔가 흉물스럽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구마를 수확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토양이 건조하면 당연히 뿌리 활착이 더뎌지면서 양분 흡수가 불량하고 그 고구마 모양도 당구를 쳐야 되나 싶은 동그란 고구마 가 나오니까 60에서 70% 정도의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는 게 수확량과 품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기와 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퇴비의 미부숙이나 질소 과용의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나 알맞은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워터라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스마트 워터는 정식 이전에 흙과 한번 섞어 주시면 되고, 이 제품은 지속적인 가뭄이나 강우에 의한 과습에서도 작물이 해를 입지 않고 계속 적정한 생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고구마에 사용했던 실험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한 밭 대비했을 때 40%나 증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마 밭 만들 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평에 사용하는 소포장도 있고 가격도 몇천 원대로 성능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표면이랑 가깝도록 얕게 지면과 수평 방향으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식 간격은 최소 20cm 이상 간격을 두는데, 그 간격은 기차놀이를 하듯이 땅속에 묻힌 고구마 모종이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다음 고구마 모종을 이어서 심어주시면 되니까 모종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고구마 모종 중에서 긴 애들은 긴 애들끼리, 짧은 애들은 짧은 애들끼리 모아서 되도록 비슷한 애들끼리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모종이 큰 모종이랑 같이 심어지면 큰 모종에 치여서 수확량이 잘 안 나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고구마 다수확을 위한 재배 방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고구마는 늦서리가 끝나고 저녁 기온 15도 이상이 지속되는 때에 심어주는 것이 좋고, 비 오는 당일에는 비닐 멀칭을 하고 날이 완전히 갠 이후에 지온이 오르면 심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고구마 모종은 8마디 이상 40cm 이상 큰 모종을 선택하고 채취한 날 기준 5일 정도 그늘에서 경화 처리한 이후에 심어주는 것이 수확량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고구마는 정식 초기에 수량이 결정되는 만큼 밑비료를 잘 선택해서 줘야 되는데, 질소보다는 칼륨을 적절히 공급해주기 위해서 고구마 전용 복합비료를 사용해준다. 네 번째, 석회는 시비할 필요 없고 퇴비는 토질 개선과 미량요소 공급을 위해서 적정량 사용하고 토양 살충, 살균제도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과습하거나 건조하지 않게 토양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마트 워터라는 제품을 사용하면 손쉽게 해결이 된다. 여섯 번째, 고구마 모종 중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류해서 비슷한 크기끼리
모아서 수평으로 얕게 심어주는 것이 좋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농사친구에서도 고구마 모종을 판매 중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만,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던 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주문하실 수 있게 판매 페이지는 만들었으니까 댓글에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종은 무병 조직배양묘를 증식해서 수확한 고구마로 파종을 하고 거기서 고구마 순을 채취하기 때문에 1대종 고구마라고도 하는데 말이 어렵죠. 어쨌든 수확량이 많고 병에 대한 저항성이 좋고 품질까지 좋은 고구마를 재배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종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친구 네이버 밴드도 개설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는 댓글을 잘 못 달아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바빠요. 밴드에만큼은 꼭 출석해서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입하신 분들끼리 서로 농사 이야기도 나누시고 앞으로 농사친구 제품들도 밴드에 계신 분들께만 공동 구매를 진행 예정이니까 이래저래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고추 정식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고추해줄 필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